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실화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던 이모 할머니, 올해 79세셨어요. 이분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고 남편 병간호까지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올봄, 이 할머니가 반지하 방에서 홀로 돌아가신 채 발견됐어요. 발견까지 걸린 시간이 열흘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찰이 방을 열었을 때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대요. 안에는 현금 23만 원과 메모가 있었어요. 이 돈으로 화장해 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79년을 사셨는데 마지막에 남긴 게 23만 원짜리 메모 한 장이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다 힘든 거 아니야? 젊어서 가난한 것도 힘든데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노년의 가난은 젊은 시절의 가난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잔인함이 있어요. 젊을 때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자격증 따서 더 나은 직장 가면 되지. 몇 년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 있거든요. 실제로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가난은요, 희망이 없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일자리도 없고 벌어봐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이런 절망감.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예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 속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 3,924명입니다. 전년보다 7.2%나 늘었어요. 그중 89%가 자기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냐고요? 가족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경비원이 43%로 가장 많았어요. 가족보다 집주인이 먼저 발견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게 왜 최악의 불행인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6가지 잔인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파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혈압 올라가고, 당뇨 생기고, 무릎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정모 할머니 71세세요. 이분은 10년 전에 고혈압과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약 꾸준히 드시고 무릎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 몇 년은 약을 잘 드셨어요. 한 달에 혈압약이 15,000원, 관절약이 10,000원, 합쳐서 2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남편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은 1년 반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남은 건 빚이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기 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결국 아예 안 먹게 됐어요. 관절약도 당연히 끊었죠.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굴러떨어지셨어요.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하더래요.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양쪽 합쳐서 1,200만 원.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 통장에는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은 집안에서 기어 다니세요. 화장실까지 기어가고 부엌까지 기어가요. 무릎을 제대로 펼 수가 없거든요. 보행기가 있으면 좀 낫다는데 제대로 된 보행기가 15만 원이에요. 그것도 못 사요. 한 달에 2만 5천 원 아끼려다가 1200만 원짜리 수술이 필요한 몸이 되었고 결국 그 수술조차 못 받아서 기어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돈 없는 노년의 현실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한모 할아버지 65세세요. 이분은 작년에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후 표적 항암제를 쓰면 재발도 막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술비 2천만 원, 표적 항암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할아버지는 택시 기사셨어요.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정도. 저축이라고는 500만 원이 전부.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은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고 딸은 이혼하고 손주 둘을 혼자 키우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주일을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셨대요. 수술은 하되 항암은 안 받겠습니다. 의사가 말렸어요. 항암 안 하면 재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재발하면 그때 죽지 뭐. 수술비만 해도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항암까지 받으면 그 애들이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의 선택권이 사라져요. 살 수 있는 병인데 돈 때문에 반쪽짜리 치료를 받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지 않냐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큰 병 걸리면 1천만 원, 2천만 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간병비, 영양제, 교통비까지 다 돈이에요.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게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노년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족에게 짐이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하고 리모컨 하나 만지기도 조심스럽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돈 없이 나이 들면 이게 매일의 일상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 75세세요. 이분은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어요.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망했어요. 빚을 겨우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3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혼자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 큰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딸 집은 25평 아파트예요. 방이 2개인데 큰 방은 딸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을 할아버지랑 초등학생 손녀가 같이 쓰게 됐어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할아버지랑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녀도 할아버지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니까 못 부르고 밤에 할아버지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언제 내 방 생겨? 친구들은 다 자기 방 있는데. 딸이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대요. 할아버지는 벽 너머로 다 들으셨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거실에 장인어른이 앉아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 모시고 가면 휠체어 때문에 갈 수 있는 식당이 한정되고 비용도 더 들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사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솔직히 말하자. 아버지 병원비에 약값에 기저귀값에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의 학원비도 빼야 하는 상황이야. 이러다 우리가 먼저 쓰러진다. 이 말을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밥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한 끼를 반으로 반찬도 가장 싼 것만 집어먹고 배 안 고파 하시면서요. 딸이 눈치채고 아빠 왜 안 먹어? 하면 나이 들면 원래 많이 안 먹어도 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신대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요양병원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보셨대요. 제일 싼 곳이 한 달에 130만 원.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35만 원. 기초연금 합쳐도 75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윤모 할머니 80세세요. 이분은 자녀가 넷이에요. 아들 셋, 딸 하나.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혼자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오시고 자녀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실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한 거죠. 큰아들은 나는 지방 발령 받아서 안 돼. 둘째 아들은 우리 집은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안 돼. 셋째 아들은 나는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도울 여력이 없어. 딸은 내가 모실 수도 있는데 남편이 반대해. 결국 1시간 넘게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솔직히 말하자. 엄마가 돈이 있으면 인원의 자체가 필요 없어. 좋은 시설에 모시면 되는 거잖아. 이 말에 다들 침묵했대요. 사실이니까요. 할머니는 옆방에서 자녀들 대화를 어렴풋이 들으셨어요. 다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끼셨대요.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그날 밤 할머니가 큰아들한테 전화하셨어요. 나 요양원 가도 돼. 걱정 마라. 큰아들이 울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했지만 결국 2달 뒤에 공립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이 돌아가며 면회를 와요. 그런데 갈수록 면회 시간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2시간씩 있다 갔는데 요즘은 30분도 안 되어서 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없이 나이 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돼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려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인데 마지막에 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길 바라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이게 현실이에요. 경제적 독립이 무너지면 가족 관계도 무너져요. 사랑도 돈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이게 돈 없는 노년의 2번째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족만 문제가 아니에요. 3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3번째, 친구도 사라지고 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남는 게 친구예요. 같이 산책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고 이게 노년의 작은 행복이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요. 전주에 사시는 조모 씨 72세세요. 이분은 30년 넘게 같이 등산 다니던 산악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뒷산 가고 내려와서 된장찌개에 소주 한잔하고 그게 한 주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면서 모임에 못 나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후 식사비가 1만 5천 원, 가끔 회비도 있고 한 번 모임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90만 원인데 매주 3만 원씩 쓰면 한 달에 12만 원. 큰 돈이에요. 처음에는 핑계를 댔어요. 오늘 무릎이 안 좋아서, 손주가 와서. 그러다 자꾸 빠지니까 친구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야, 요즘 왜 자꾸 안 나와? 조 씨는 차마 말 못했어요. 밥값이 부담돼서 못 나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창피하잖아요. 결국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나와 버렸어요.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35년 우정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집에만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한 주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대요.
목소리를 안 써서 목이 잠길 때가 있어요. 가끔 토요일 아침에 등산복을 꺼내 보신대요.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만져만 보고 다시 넣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세종시에 사시는 강모 할머니 65세세요. 이분은 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모여서 노래하고 끝나면 다 같이 점심 먹고. 그게 유일한 사회활동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증 잘못 써서 3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빚 갚는데 나가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 점심 모임비가 한 번에 8천 원. 한 달이면 1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결국 합창단을 그만뒀어요. 단원들이 물었어요. 왜 그만둬?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진짜 이유는 말 못해요. 합창단 그만두고 나서 급격히 우울해지셨대요. 노래 부를 때만큼은 걱정을 잊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으니까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상담 치료비가 한 번에 5만 원이라 2번 가고 못 가셨어요. 여러분,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높대요. 치매 위험도 2배 이상 높고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고 모임도 못 나가고 취미 활동도 못 해요. 집에 갇혀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현실이 남아 있어요. 네 번째,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일상입니다. 먹고 자고 씻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것조차 제대로 못해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오모 할아버지 80세세요. 이분은 옥탑방에서 혼자 사세요. 6평짜리 옥탑방인데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42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 합쳐서 75만 원이 한 달 수입 전부예요. 월세 30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면 남는 게 35만 원. 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여름이 지옥이래요. 옥탑방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한낮에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요.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요. 선풍기 하나 있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낮에만 2시간씩 틀어요. 나머지 시간은 젖은 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버텨요. 작년 여름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우체부가 우편물 넣으러 올라왔다가 발견해서 살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대요.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옥탑방에서 사시면 위험합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어컨 사면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럴 돈이 없어요. 겨울은 또 다른 고통이에요. 옥탑방은 단열이 안 되거든요.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와요. 보일러 틀고 싶어도 가스비가 무서워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가스비가 15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하루에 딱 30분만 틀어요. 자기 전에 30분 틀고 끄고 자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되면 방이 냉장고예요. 이불을 3겹 덮어도 추워서 웅크리고 자요. 작년 겨울에 손가락이 굽어졌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된 건데 추운 환경이 원인이래요. 지금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세요. 숟가락으로만 밥 먹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루 2끼, 많으면 그것도 간신히. 아침에 누룽지 끓여 먹고 저녁에 계란 프라이 하나에 밥 한 공기. 반찬이라고는 단무지, 김치가 전부예요. 마트 가면 할인 코너만 돌아다니세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못난이 과일, 떨이, 야채. 그런 것만 사요. 고기요? 1년에 한두 번 먹어볼까? TV에서 삼겹살 굽는 광고 나오면 채널 돌리신대요.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요. 또 다른 사례예요. 부산 동구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 73세세요. 이분은 쪽방에서 사세요. 2평도 안 되는 방이에요. 누우면 벽에 발이 닿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밤에 급하면 계단 내려가야 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는 방에 요강을 놓고 쓰세요. 73세 할머니가 요강을 쓰는 거예요. 씻는 것도 문제예요. 샤워 시설이 공용인데 겨울에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씻으세요. 나머지 날은 젖은 수건으로 대충 닦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73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없는 노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자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지도 못해요. 추위에, 더위에, 배고픔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 기준, 이것조차 돈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네 번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혹한 건 그래도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래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덫입니다. 젊을 때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에요. 저축할 여유 없어요. 내일 먹을 것 사는 게 우선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송모 할아버지 75세세요.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래시장에서 수레를 끌어요. 상인들 물건 나르는 일이에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6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4만 원이에요. 한 달에 25일 나가면 100만 원. 시간당으로 따지면 7천 원도 안 돼요.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요. 하지만 나이가 75세면 이것도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예요. 100만 원으로 뭘 하냐고요? 월세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5만 원, 약값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그러면 15만 원 남아요. 저축이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뭔가 깨지면 그 달은 마이너스예요. 새벽에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니까 허리가 만성으로 아파요. 디스크가 2군데 나왔대요. 의사가 일 줄이세요 라고 하는데 줄이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요. 아파도 나가야 해요. 한 번은 비 오는 새벽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수레가 넘어졌어요. 짐이 다 쏟아지면서 할아버지도 넘어지셨어요. 팔꿈치가 까지고 피가 났는데 일어나서 다시 짐을 주워 담으셨어요. 병원은 안 갔어요. 병원비 아까우니까요. 집에 가서 소독약 바르고 끝냈대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몸이 안 움직일 때까지. 그 다음에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그 다음이 뭔지 할아버지도 아시지만 말 못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예요. 서울에 사시는 노모 할머니 83세세요. 이분은 빈캔을 주우세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9시간 동안 거리를 걸으면서 빈캔을 모아요. 하루에 캔을 300개 정도 줍는데요. 캔 하나가 20원 정도. 300개면 6,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약 15만 원. 83세 할머니가 하루 9시간을 걸으면서 버는 돈이 6,000원이에요. 시간당 670원도 안 돼요. 캔 줍는 것도 경쟁이에요. 같은 구역에 다른 분들도 줍거든요. 좋은 자리, 캔이 많이 나오는 곳은 먼저 온 사람이 차지해요. 할머니는 발이 느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더 많이 걸어야 하고 더 힘들어요.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죽는 날까지요.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어떡해요. 83살인데 죽는 날까지 빈캔을 주워야 한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70대 이상 고용률이 30%가 넘어요. OECD 국가 중 제일 높아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못 살아서예요. 이래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하니까요. 저축할 여유 없고 내일을 준비할 여유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이래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덫. 이게 다섯 번째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현실이 남아 있어요. 여섯 번째, 존엄한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이건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편안하게, 존엄하게. 이게 인간의 마지막 권리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것조차 선택할 수 없어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6세 할머니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돌아가셨는데
발견된 게 보름이 지나서였어요.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려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어본 거예요. 자녀가 3명이었어요. 연락했더니 큰아들은 10년 전에 연락 끊었습니다. 둘째는 해외에 있다고 못 온다고 했고 막내딸이 장례를 치렀어요. 가장 간소한 장례 1일장. 문상객은 딸 혼자. 화장하고 공동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76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이별에 참석한 사람이 딸 1명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대구에서 81세 할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도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호스피스 병동 1인실이 한 달에 200만 원. 다인실도 100만 원.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집에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반지하 방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아플 때마다 먹고 마지막 2달을 그 방에서 혼자 보내셨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소리를 질렀대요. 옆집 사람이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거부하셨어요. 병원 가면 돈 들어.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결국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돌봄을 받고 편안하게 존엄하게 떠나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쓸쓸하게 떠나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죽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6번째 마지막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게 왜 최악의 불행인지 6가지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존엄. 아파도 치료 못 받고 결국 더 큰 병으로 고통받아요. 둘째, 가족에게 짐이 되는 고통.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셋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 갇혀서 혼자 늙어가요. 넷째,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 제대로 먹지도 따뜻하게 자지도 못해요. 다섯째, 이래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하고 그래도 가난해서 못 빠져나와요. 여섯째, 존엄한 죽음조차 선택 불가.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떠나야 해요. 이게 20년, 3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사업 실패, 자녀 문제, 질병, 실직. 이런 일들로 모아둔 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없었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자녀한테 기대할 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살기도 바빠요. 집값, 교육비, 생활비 다 비싸졌어요. 부모 모실 여유가 없어요. 국가복지도 부족해요.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월세도 못 내요. 결국 자기가 준비해야 해요.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해요. 연금을 준비해야 해요.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지금부터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저축하세요.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복리로 불리면 더 많아져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들어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자녀한테 무한정 퍼주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우선이에요. 연금 보험 유지하세요. 해지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하세요. 외로움이 가장 무서워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돼요. 10년,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무겁고 슬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외면하지 마세요. 직시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최악의 불행이에요. 하지만 지금 준비하면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준비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